네, 반갑습니다. 대원TV 시청자 여러분, 김대원의 CCBB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80을 넘긴 나이입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 82이 되시고 만 나이로 하면 80세입니다. 제1야당에서 노익장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계신 분이죠. 그러나 과거 자신이 잠시나마 몸담았던 보수정당과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조금 아니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는 박근혜라고 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김종인 뒤에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표에 의해서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된 김종인은 이후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게 됩니다. 박근혜는 그를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대선 주요 공약, 특히 경제 관련 공약을 만들도록 일을 맡긴 바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은 누군가 뒤에서 그를 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서야 합니다. 이를테면 자립이죠. 당을 장악하지 못하는 대표는 허수아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점에서 김종인은 실패를 했고 어쩌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수 우파 정당으로 인식되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은 강한 리더에 복종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하지만 그 리더가 힘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언제든 손쉽게 돌아서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강한 리더가 보인다면 기존에 함께했던 리더를 버리고 득달같이 새로운 리더에게 달려갑니다. 어쩌면 좌우 정치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양상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의 속성일지도 모르죠. 자,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이 국민의힘 야당 이쪽이 조금 더 정도가 심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실패는 사실 스스로 자인한 측면이 강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결정된 것은 지난해 7월 초였습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가 불거지기 직전, 공개되기 직전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공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김종인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마땅한 후보를 발굴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발굴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성과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홍정욱 전 국회의원 이런 분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당 외곽에서도 이 영입을 하는 이런 작업을 좀 했지만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들을 만나서 사실 적극적인 구애를 하기보다는 이를테면 당신의 생각이 있으면 스스로 이 능력을 입증하고 그 다음에 당으로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대했다고 하죠. 상당히 좀 구애라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에게 기회를 줄 테니 당신이 한번 와서 우리 당 위에서 한번 나름대로 한번 도전을 해봐라, 이런 거였겠죠. 굉장히 좀 뭐랄까요, 느슨하기도 하고 오히려 당신은 나한테 조금 잘 보여야 될 거야 라는 식의 이런 뉘앙스도 좀 느껴지죠. 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처해 있는 상황, 즉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서 잇따라 선거에서 패배를 했죠. 자, 이 승리라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는 이런 제1야당인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외부 영입 인사들에게 적절하게 대처를 못한 것 같다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권에 거듭된 실정이 곧 신판론으로 불붙어서 제1야당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요건 아주 기존의 정치공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당 밖에 있는 인사를 영입한다는 것은 민주당처럼 권력을 쥐고 있거나 아니면 강력한 대권주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힘으로 영입 인사를 밀어줄 때, 뒷받침할 때, 그때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아니 김종인에게는 그 동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는 차기 대선 주자로 마땅한 후보가 눈에 띄질 않습니다. 야당이 떨어지는 낙엽 줍듯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일정 부분 그 원죄를 함께 뒤집어 쓰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 참신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했어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고 또 두 전직 대통령을 살리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또한 과거에 대한 것을 지우고 새롭게 거듭나는 이를테면 쇄신의 작업의 일환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경제민주화, 국민기본소득 같은 이 김종인의 경제 철학을 담는 것에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대선 구도는 민주당 주자들, 이를테면 이낙연, 이재명 이들 중심으로 첫 번째 구도가 잡혔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잠룡들이 꿈틀대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등장함으로써 국민의힘 소속의 정치인들은 기타 후보군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대선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입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실망감이 과연 여당으로 가겠습니까? 야당으로 옮겨붙겠습니까? 자,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던 이유가 혹시라도 여차하면 김종인 자신이 차기 대선에 직접 도전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욕 때문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자, 힘이 빠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 사면 초과입니다. 당에서는 위상이 추락할 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는 것은 현재 누가 봐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 논의. 자, 이 부분도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이 화두를 던지고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김종인과 사전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의 위상이 참 딱하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과의 협상을 사실상 거부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 그런데 지금 원내 협상에 있어서 김종인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다. 사실상 원내의 영향력은 거의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차기 서울시장 지지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안철수에 대해 비판을 가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자신이 유일한 야당 단일 후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어떤 분석인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야권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김종인은 특히 여권에서 찾다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후보를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윤석열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철저하게 김종인 자신의 처지에 입각해서 한 얘기로 들립니다. 조금 놀라운 것은 김종인이 이렇게 지나치게 솔직하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는 점입니다. 자, 김종인은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후보를 배출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 정치적 행적, 이력에 큰 오점이 남게 될 것입니다. 안철수에게 단일 후보 자리를 내줄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나서지도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는 정말로 리더십이 뭉개지는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두렵거나 혹은 못마땅한 상황일 아닐까요?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여당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자, 그렇게 말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야당이 먼저 비공개리에 윤 총장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체의 노력을 거부한 채 네가 필요하면 그때 우리에게 오라 혹은 나에게 오라? 글쎄요.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든든한 차기 주자가 자신을 백업해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당을 장악한 것도 아닌 상황.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처지인데 게다가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야당. 그 야당에서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모셔가는 게 아니라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듯 그렇게 기다려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선거라는 게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게 선거판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국민의힘을 살려야지만 또는 김종인이 산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김종인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존폐나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력에 오점이 남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는 정치적으로 큰 실패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한때 구속된 적은 있습니다만 줄곧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지역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으면서 거의 신화적인 역사를 써왔고요. 그리고 민주당과 보수정당을 오가면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장본인, 그런 당사자였습니다. 자, 적어도 정치에서는 주로 양지에 있었던 인물로 평가받는데 이런 분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 내가 이 국민의힘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쫓겨나듯 밀려난다. 이런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종인은 당내 구성원들과의 스킨십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본인의 아집과 노욕으로 당을 운영하는 것은 아닐지 그 주변 사람들이 지금쯤이면 넌지시 쓴소리를 해보길 바랍니다. 만약 그래도 김종인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김종인에 대해서는 손절매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야당에도 기득권이 있다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로 결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전제 조건, 그 어떤 기득권도 유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C12B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